안녕하세요. 김윤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박성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강박성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성격을 조금 더 행복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성격 유형이 있지만은 실은 이 강박성 성격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학대적이라고 할까요? 자기에 대한 굉장히 어떤 가시와 같이 자기를 찌르는 그런 태도들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성격들이 왜 형성이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 강박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가 이렇게 조금 더 너그럽고 따뜻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감싸 안아주기보다는 굉장히 엄격하고 차가운 그런 부모들에 의해서 길러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은 이제 사람들과의 마음 속에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이 경험한 것들은 마음속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엄마, 아빠, 나를 기르는 양육자들의 태도들, 그들의 어떤 그 눈빛, 그들의 지적, 그들의 어떤 것들은 다 내 내면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내 내면 속에 굉장히 무서운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회초리를 들고 나를 감시하면서 이렇게 언제 너를 좀 혼을 내줄까? 네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아빠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일생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기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나.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단일한 심리적으로 봤을 때 단일한 하나의 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 여러 가지 나의 측면들이 합쳐져서 내가 돼 있어요. 이제 제가 하나 설명을 하려고 제가 조그만 인형들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있어요. 이 나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본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험적 자기, 경험적 자기라고 불러요.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나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또 밥도 먹고 얘도 키우고 일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해 나가는 주체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런 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내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나의 측면이 있는데 또 중요한 나의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한쪽으로는 뭘 하냐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봐요. 이렇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오늘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야 어떡하지? 너 늦었어. 뭐 이렇게 나를 관찰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내가 뭐 하고 있나 계속 보고 있는 내가 있어요. 이걸 관찰하는 자라고 해요. 관찰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찰 자아가 뭘 하냐면은 이렇게 나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내 삶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리고 또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어. 평가를 하죠. 못하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 이런 평가를 하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자아들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살아가는 내가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관찰하는 이 자아가 이것들을 관찰하면서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가 평가에서 회사에서 최고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냥 우수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우수 평가를 받고 있는 나를 이제 얘가 이렇게 보고 있겠죠. 보면서 강박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어? 너 그러다가 잘린다.
너 똑바로 안 하면 너 잘려. 너 어떻게 해가지고 너 엉터리인데 지금 어떻게 해서 너 우수 조금 받긴 했다. 근데 그게 너 실력 아닌 줄 알지? 응? 너 그러다가 너 이제 큰일 난다.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이 경험, 이 관찰자의 말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 내가 실은 우수도 안 돼. 근데 운이 좋게 지금 우수를 받긴 했지만 나 잘못하면 딱 잘린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리고 불안하면서 막 아침에 더 빨리 가요. 그리고 막 보고서 써낼 때도 보고도 보고 막 봐요. 그러면서 막 불안해해요. 그러면서 또 막 어떡하지? 뭐 더 할 거 없나? 그리고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실은 회사 일도 보지만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보고 상사도 보고 가족도 보고 친구도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관찰자의 협박에 못 이겨서 이제 막 너무너무 그 일에 막 몰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 일만 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의 모든 것들을 이 회사에 막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균형이 막 깨지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관찰자는 이렇게 이 사람의 매사에 그런다는 거예요. 매사에. 네. 그러니까 이 강박적인 사람들의 굉장히 큰 고통이 있는데 마음속에 비난하고 윽박지르고 너 잘못했어. 너 그러다가 큰일 나.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하는 엄청나게 비난하고 괴롭히는 이 관찰자. 다른 말로 하면 초자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실은 이 사람은 보통 어떠냐면 이렇게 강박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너무 강박적이면 이제 일에 있어서 효율이 떨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웬만큼 강박적인 사람들은요. 회사 일도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 회사도 절대 지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나와요.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수 받은 거예요. 잘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관찰자는 계속해서 이 사람을 그따위로 해서는 안 된다. 너 그거 운이 좋게 네가 우수 받았다. 이런 식이죠. 근데 여기서만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이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나오면 밥 먹고 나올 때도 또 비난해요. 야, 똑바로 해. 응? 그 품위 있게 먹어야지.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관찰자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 성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되어 있느냐? 이 관찰자는요. 웬만해서는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해라. 열심히 해라. 똑바로 해라.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 이걸 계속 옆에서 함으로써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또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옆에서 하면 그래서 얘가 더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100을 할 수 있는 거를 옆에서 불안과 초조와 비난을 해서 이 사람이 어쩌면 80밖에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관찰자가 아니라 정말로 따뜻하고 수용적이고 합리적인 관찰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관찰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수 평가를 받았어요. 최우수는 아니에요. 우수 평가를 받았을 때 수용적이고 따뜻한 엄마 같은 그런 관찰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만하면 잘했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더 잘해보자. 잘했어. 근데 뭐 때문에 최우수 받지 못했는지 좀 보고 그 부분만 조금 더 하든지 그러면 되겠네. 근데 하는 데까지 해. 그렇게 하는 따뜻한 그런 관찰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굉장히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최우수를 받기에 도움이 되는 거는 이 비난적이고
막 지적질하고 가혹하게 자기를 들볶는 이 관찰자가 아니고요. 이렇게 수용적이고 합리적이고 따뜻한 관찰자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끝까지 일을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강박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속에 있는 이런 내면 언어들을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그따위로 하면 안 돼. 똑바로 해야 돼. 너 엉터리야. 너 그러면 사람들한테 진짜 뽀록 난다. 너 실력 뽀록 난다. 너 실력 없는 거 다 아는데 뽀록 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관찰자의 말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붙어 있어요. 쌍둥이처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리냐면 똑바로 해. 조심해. 온전하게 잘해야 돼. 너 그따위로 해서 되겠어? 너 똑바로 해. 똑바로. 이런 말들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나오고 나는 그거를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살아간다면 이 사람의 삶에 행복은 없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70점 맞았어요. 70점. 잘 못 본 거예요. 그러면 70점 맞은 사람에게 이 사람을 윽박지르고 야! 너 왜 70점이야? 그따위로 할래? 그리고 막 회초리를 때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 이 사람은 공부 더 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애들은 다 공부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만일에 정말로 70점 맞은 사람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 뭐가 어려웠어? 어떤 부분이 어려워서 이번에 70점 맞은 거야? 어떻게 더 잘해보고 싶어? 뭘 도와줄까? 70점 이번에 좀 실수했지만 이제 조금 생각해보고 열심히 해보자.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면 속에 강박적인 사람들은 내면 속에 자기를 도와주는 관찰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계속 바늘로 찌르듯이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자신을 막 올가매는 그런 관찰자, 초자를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내 속에 있는 왜 이게 들어왔을까요? 물론 성장 과정 중에서 그 상황 속에서 늘 들었던 말이겠죠. 실수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또는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격려하고 조금만 더 잘해보자.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리고 실수할 수 있지. 너도 뭐 사정이 있었으니까 70점 맞았겠지. 라고 말을 많이 들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따뜻한 관찰자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강박적인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너무 못 들은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리플레이 되고 있는 말들이 뭐냐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너는 부족해. 넌 그것밖에 안 돼. 너 그렇게 해서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심리적 구조, 어떤 평가의 태도들이 꼭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들을 거절할 수도 있고 다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정말로 사실 같지만 사실이 아닌 정말 이상한 소리, 우수를 맞았으면 그래도 그래 잘했어, 애썼어, 그만하면 괜찮아. 그런데 이제 뭘 좀 더 잘해야 될까? 이런 목소리가 아닌 넌 엉터리야. 그따위로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잘린다. 이런 마음, 나를 괴롭히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거절하고 바꾸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게 나와 동질화돼 있기 때문에 얘와 얘가 둘이 서로 이제 묶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만일에 엉터리야 그럼 그치, 바보야 그러면 그렇지, 너는 뭔가 부족해 그렇지, 이렇게
이게 말하는 게 나인 것처럼 동질화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이 부분에서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그리고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해서 비난이 들어올 때, 이 나쁜 관찰자가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이 나쁜 말, 굉장히 비난하고 지적하는 말이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구나. 그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따뜻하고 수용적인 관찰자가 하는 말로 바꿔서 자신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잘해보자. 그런데 뭐 조금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분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지금 보니까 절대로 기계가 멈춰서도 안 되고 사고가 나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냐? 그랬더니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속에 명령을 내려놨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절대로 사고가 나면 안 돼. 절대로 기계가 멈추면 안 돼. 절대로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막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돼. 이렇게 자기에게 걸어놓은 거예요. 사고 속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기계가 절대로 안 설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럴 수는 없죠. 항상 기계가 멈추죠. 근데 그게 적게 멈추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당신의 관찰자는 당신에게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기계가 멈추면 안 돼.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당신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합리적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기계가 멈추지 않도록 너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렇지만 기계는 가끔 멈춰. 멈추면 네가 그때 가서 잘 수리를 하고 연결시키면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수용적인 관찰자, 이런 따뜻한 언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엄격한 지시, 엄격한 비난이 굴러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싸워야 될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지금 100점이 아니라 120의 완벽을 향해서 계속 자신을 닥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당신 자신에게 80점까지 당신을 낮추세요. 기계를 점검할 때도 120, 120, 120 완벽해야 돼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멈추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 지금 당신이 하는 것에 80%만 생각하세요. 80%. 그래서 보고 또 보고가 아니라 보다가 80에서 스탑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80의 지점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이분이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침에도 막 가서 2시간씩 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옆에 동료가 좋아하느냐? 싫어해요. 다른 사람 30분에 끝낼 일을 2시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에게 당신의 80의 지점인지 뭔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당신 마음속에 절대로 서면 안 돼. 절대로 기계가 고장나면 안 돼. 이 말을 버리세요. 자, 기계가 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렇지만 설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때는 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라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는 일에 80%까지만 하시라.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은 이분은 80%까지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120의 완벽까지 자기를 몰고 가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자기를 막 쥐어짜는 거거든요. 자기의 체력, 자신의 긴장, 자신의 머리를 막 쥐어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쥐어짬 속에서 120%의 효율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당신의 80점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볼 때는 빨리 80으로 낮춰라. 그랬는데 이 강박적인 분들이 뭘 잘하시냐면은 또 강박적으로 또 잘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강박적인 분들이 뭘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기분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혼잣말 중얼중얼 하는 말을 잘 하세요. 근데 그래서 그게 치료에 도움이 돼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막 자기가 이랬대요. 80 지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80점 80 어디가 80이지 80 그리고 막 한 번 더 봐야지. 그럴 때 아니야 80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 막 자기를 쥐어짜는 거를 계속 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분 성공하셨죠. 성공하셔가지고 훨씬 일도 그대로 하시고 사표도 안 쓰시고 얘도 이제 벌 수 있는 여유가 생기셨어요. 자, 오늘은 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빛으로 쪼면서 120점을 맞으라. 너는 절대로 안 된다.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하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말을 전환시켜야 돼요. 변환시켜야 돼요. 어떻게? 합리적이고 수용적인 언어로. 그래서 내 자신에게 다시 말해주는 거죠. 아니야. 너는 엉터리야. 아니야. 나는 뭐 최고로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 일에 우수를 맞을 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자기에게 말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이 심리적인 치료, 병리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셀프 토크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이 언어들, 여러분을 향한 어떤 구조가 돼 있는 어떤 언어들은요, 굉장히 자동적으로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소리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혼자 내 스스로에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가 우수를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야. 너가 우수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정도는 되는 거지. 잘했어. 근데 뭘 조금 더 해볼까?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야 돼. 이해되시나요? 자, 오늘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강박은 실은 다른 장애들도 되게 고통스럽지만 굉장히 고통감을 주는,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그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또 이런 어떤 강의나 상담이나 약을 통해서 잘 고쳐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1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